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또한 프랑스 푸실은 지난 7일 이강인의 PSG 커리어가 몇 주밖에 안 남았다. 구단이 올여름 방출을 결정했다. 한동안 조커 역할을 했던 그는 최근 들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PSG와 결별을 암시했습니다. 이강인은 현지에서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프랑스 스포르트는 지난달 26일 이강인이 루이스 엘리케 감독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올여름이 떠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중원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했고 최근 경기 막바지 시간 보내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미 이강인 대체자 물색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강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감탄하며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성용은 이강인에게 자신감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성격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는데요. 기성용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의 데뷔와 그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럽 리그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이강인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강인 선수 데뷔 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스 시절 때 강인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기량을 보여줬는지 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이에 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무대에서 발렌시아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발렌시아는 스페인 유스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팀이에요.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더욱 와닿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인이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을 차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강인이의 플레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를 경기장에서 자기 것 만들고 성장하고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19살, 20살, 21살, 23 이렇게 25살 계속 변하거든요. 강인이가 딱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01년생이니까 물론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발력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이 받쳐줘야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인이가 보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포지션은 경쟁이 높고 수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스피드가 좋은 측면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중앙과 사이드에 유리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팀의 빌드업 및 수비에 기여해야 해요. 최근에는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영리한 미드필더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나오는 것이 어렵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다며 미드필더 역할의 중요성,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중용받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볼간수와 탈압박이 가장 장점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엘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엘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엄연한 피해자인 손흥민은 이번 사건으로 개인사가 드러나면서 대중적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원묵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이시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6월 임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손흥민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춘천 손흥민 축구센터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받고 나서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양 씨와 교제하게 된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약 3개월간 협박을 받아온 손흥민 측은 결국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에 출석한 양 씨와 용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손흥민의 사생활이 노출됐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불거진 여성 연예인과의 열애설에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걸그룹 멤버와의 열애설이 제기됐을 때 상대 측에서는 호감을 갖는 단계라며 조심스럽게 인정한 반면 손흥민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듬해 2015년 다른 연예인과의 열애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해당 연예인은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교제가 사실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손흥민은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 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는데요.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되며 인권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 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 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 언론사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 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복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됩니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고 합니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 씨의 경우 경찰의 요청에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닌가? 떳떳했다면 왜 3억 원을 줬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도 다 큰 성인인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사생활 영역이다, 협박범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 남성 위주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 측은 명백한 피해 상황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에 흠집이 난 손흥민이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쌓아온 명예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소속사와 발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과 최종 형량입니다. 허위 사실을 통해 금품을 뜯어내고 인격을 침해한 범죄가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유사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보안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 여름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것이 유력한 이강인이 아스널과 다시 한번 연결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더선은 아스널은 PSG 미드필더 이강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1월에 이 선수에게 관심을 보였다.
새로운 아스널 스포츠 디렉터인 안드레아 베르타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스쿼드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독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랑스 유력 스포츠지 레퀴프도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열어두고 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리적인 제안이 오면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도 자신의 SNS 프로필에서 PSG를 상징하는 빨간색, 파란색 동그라미를 지우면서 더욱 이적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스널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가진 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겨울 부카요 사카가 부상당한 뒤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부임한 스포츠 디렉터 베르타의 존재가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베르타는 2023년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더서는 PSG가 이적을 언하고 있기에 이 선수의 이적이 비교적 빨리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아스널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할 때 이강인도 비행기에 탈 수 있다라며 덧붙였습니다. 이런 예상대로 이강인이 아시아 투어에 합류한다면 7월 31일 예정된 토트넘 호스퍼전에서 손흥민과 맞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